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러나 오늘은 검은 장미를. 검은 장미도 예, 흑장미. 어제 밤에는 빨간 장미였었고 네. 오늘은 흑장미. 제가 이런 맛에 살고 있어요. 예. 요새. 자, 정치를 또 다른 각도에서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정치에 대한 맛을 키워주는 전여욱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꼭 그래야 될 텐데 예. 어깨가 무겁네요. 갑자기. 그래요? 뭘 무거워요. 그냥 대충 툴툴툴 털어도 나오는데. 자, 전 작가의 시선.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 네. 앞에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듣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고 또 사과를 하면서도 또 사족을 달아요.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하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기자는 이제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너무나 친밀한 대화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글쎄 정치부 기자한테 친밀한 대화를 할 정치인이라면은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거 정답이네요. 네. 그렇긴 한데. 모든 얘기는 다 기사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만큼 얻어맞았으면 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만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속상한 게 네. 그 취중 진담이라고 네. 언중유골이라고 네. 평상시에 생각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난 속상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 녹을 먹는 사람이 그 정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도 자꾸만 자기가 인성이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포장지가 좋다 보면 내용물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러한 노력과 성찰 훈련을 좀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좋아요.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딱 하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 있다. 그건 그렇죠.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깨끗이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들처럼 또 유권자처럼 수준 높은 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할 때 그 깔끔함 속에서 안쓰러움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 상황이 점점 격렬하고 또 이제 어떤 점에서 보면 정치인의 엔터테이너화를 요구하니까 튀면은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런데 자질이 없는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느낌은 이래요. 느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을 때 네. 지난 4.13 총선 때 정청래 의원 컷오프할 때 네. 그때도 또 나서서 정청래 의원을 앞장서서 죽였다라고 하는 구설수에 또 휘말렸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행동에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네.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무척 가슴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의원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승복을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승복의 주역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같은. 근데 그때 이현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유세를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제 정치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제일 피해야 될 게 심파거든요. 근데 일종의 정치를 심파극으로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이 저는 더 크지 않나.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이제 유행가 가수들, 그러니까 이른바 엔카 가수들 가운데서도 막 울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감정에 과잉이 돼서. 근데 진짜 슬픔은 정말 못 참아서 잠깐 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울지 않을 때 그 비장함이 오히려 이 보는 이와 듣는 이를 울리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 너무나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몰입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양국환님 여기서 여자라는 말을 내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옳긴 옳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들이 숫자가 참 적고 여성들이 정치적인 훈련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생존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너무 과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꼭 여성이라서 봐줄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떤 그럼요. 점에서는 여성 의원에 대한 응원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을 비하한 것도 아니고.
아이 근데 제가 그렇죠. 여성 의원이니까 참 이런 말 하기 안쓰럽다. 그렇게 아까 말씀은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실 들으니까 수 있죠. 이해가 되네. 네. 저도 이렇게 이게 그 상식적으로 안 맞으면 공개고 뭐고 그냥 들이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다가 이현주 의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뜨끔하네. 김국태 의원님 튀면 성공한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8013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치쇼 참으로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도 인위적으로 끊지 않는 것 연출이 적다는 거겠죠. 전 작가님도 오늘 또 할 말도 못하고 끝 인사도 못 마치고 사라지시겠죠. 헝헝헝. 진짜 고수시네요. 예. 8013님. 이런 분 진짜로요. 이게 네. 요 시간대는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 이제 이 유튜브로 해갖고 그거 이제 나중에 운동하시면서 듣는 분도 제가 많이 봤고요. 자, 네. 오늘 머무른 전 작가님의 시선은 이제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면서요. 저도 그래서 같이 휴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물론 따로따로 가는 건 확실하지만. 옆구리 부상비용이 네. 가지고. 근데 이제 1,800만 명 예. 정도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휴가를 많이 가는데 제가 예.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헬조선을 일시적으로라도 탈출하고 싶다. 오.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는 해외 간다. 휴가를 간다. 근데 어허. 그 이제 뭐랄까 찌릿한 아픔이 오히려 이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부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예. 점에서 청년 실업률 11.2% 확실히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헬조선을 이야기하니까 이 헬조선 신드롬이 나이 들거나 뭐 또는 10대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전반적으로 예. 음울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갈 때 진짜 헬조선인가 우리한테 여지는 없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 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네. 희망은 있다. 그렇죠. 아하. 네, 네. 알겠습니다. 희망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헬조선이라는 거는 확실히 절반의 헬조선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시아 전문가인 이 마이클 오슬린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 사회는 대외 환경 그다음에 재벌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면서 인구의 이제 심각함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구 우리가 절벽이라고 하는. 인구 절벽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 오슬림이 우리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이 참조를 해갖고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으로 이제 줄 수가 있고 인구가 2750년 여긴 최후의 한국인이 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2750년에는 한국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인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사회를 빨리 회복하는 것. 1,000만 명이 주는 시대를 언제쯤으로 봤어요? 이 국회 보고서에서는 2100년. 2100 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120세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죽었나? 그땐 죽었죠. 네. 그렇구나. 제가 나이를 모르고 2020년, 살았는데 2100년. 그만큼 우리 한 심각한 사회로 500년 가고 살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조차도 이 사라졌으면 하는 말이 1위가 헬조선이다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헬조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새 정부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네. 청년들이 뽑은 사라졌으면 하는 말 1위가 헬조선, 2위가 금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위는 없어요. 3위는 없는데 네. 꽃길 흙길. 꽃길 흙길.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요즘 결혼할 때 네. 이 문구 써주는 카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격려해 주는데 왠지 우리 삶이 흙길로만 점철되어 왔을 것 같은 그런 예. 짠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이런 말도 한대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으로 가면서 예를 들면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제 결혼은 사라지고 있는 제도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어허. 전 세계에서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미혼모라고 부르지 말아야겠네. 이제 비혼모. 그래서 이제 이 인구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우리가 예. 지나치게 결혼이란 제도 아래서만 태어난 아이들만을 환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 없애야 된다 예. 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관습으로 볼 때는 좀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요. 약간 리버럴하고 묘한 기분이 좋네요. 아, 또 뭐 그렇게 지금 심각한 얘기 하고 있어요. 네. 예. 네. 예.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헬조선 최악은 아니다. 예. 이런 거를 몇 가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봤어요. 예.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다이내믹하고 예.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진취적인 나라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보겠다. 예를 들면 예. 이제 촛불 시위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했어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내각 책임제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는 걸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55년 체제가 40년 가까이 이제 이 유지가 됐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 아까 38년 체제가 이제 그렇게 오래 됐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감내할 수 있는 그 프린티지 그 이 하나의 역치라고 할까 이게 높고 넓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통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한번 이 화이팅 있게 그렇죠. 밀어붙일 수 있다. 한마디로 용감한 국민. 용감한 국민.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같은 인구가 지금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일본도 아주 심각한데 일본은 그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이 주는 문제를 지금 로봇 산업에다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는 그런 이제 뭐 결혼 추진 활동 포기하고 지금 첨단 로봇 산업은 일본이 앞서 있기 때문에 첨단 로봇으로 인구 즉 노동력을 대체하자는데 이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처방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 이제 아이 낳는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촛불 네. 문화제 때 보면 연인은 1,700만인데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서울 그 광화문광장에 1,170만 명인가 모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에 65년도에 미일 수교 때 제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40만 명이 안 돼 38만 명쯤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 역사상 이른바 안보 세대들의 이제 그 투쟁이었던 시대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격렬했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 인구 2배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20만 명 조금 안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인들은 이제 집단의 그 나라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왕성하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의 다이나믹 코리아 그다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점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와 시장 경제가 그나마 아울러며 가는 체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보면은 일당 독재와 자유 시장 경제 개방 시장을 딱 노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이제 싱가포르식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특하고 모순된 경제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이 완벽한 시장 경제의 자유를 조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본물처럼 폭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라는 버퍼존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북한이 시장 경제가 점점 확산될 것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왜? 한 개인의 사적인 소유가 완벽하게 보장될 때 돈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와도 그 경제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런 점에서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과감하게 하고 창업을 넘어서서 창직
즉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면은 발전이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려주는 게 과연 청년들에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까. 어제 제가 저녁을 자영업을 하시는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결국 시급 10,000원을 하게 되면 최대 수혜 계층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바를 하는 이제 우리 청년 직종인데 진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온당하게 평가를 해주는 좋은 직장을 원하는 좋은 거예요. 직장.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우수한 여성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통일. 통일. 네. 좀 고통스럽죠. 예. 그래서 젊은 층들이 제가 어느 이제 외국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한 돈을 통일 비용으로 쓰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젊은 층이 인터뷰를 하고 우리나라 젊은 층들의 40%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꺼려한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이 고통이나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인구와 노동력의 해결 또 언어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 인프라 건설, 또 인구 7천만의 내수 시장의 실현, 정치적 비중이 확대되는 이렇게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헬조선이라고 우리가 자학하기는 이르다. 하나 더 네. 훔쳐서 북한 풍부한 천연 자원의 공동 개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북한의 나진이나 이런 항을 이 자원을 막 설값에 지금 갖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예. 역할은 해야 되겠죠. 2, 3일 전에 그 세컨드리 보이콧 나올 때 미국 네. 한 언론이 독특한 보도를 했어요. 네. 북한은 이미 엄청난 금광에 앉아 있는 나라다. 이런 보고를 하면서 네. 자원을 그 지하 자원을 네. 광물을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 네. 8,050조. 우리나라 20년 국가 예산.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아직 그 기술이 없어갖고 인프라가 네, 없어서 네. 개발을 못 하는데 네. 기산 요소 끝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인프라가 있고 기술도 네. 있고 그런데 함께 개발? 그럼요. 네. 예를 들면은 이태리처럼 우리도 북쪽의 모든 공업과 예. 그런 산업이 발달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역전됐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체제의 선택을 우리 대한민국이 잘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박선미님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취미이자 특기가 국난 극복이라네요. 늘 국난이 있고 늘 극복하고 웃퍼요. 웃으면서 웃기면서 슬퍼요. 자, 선배님 그다음에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다음에 어떤 점에서 정답이 나와요. 네. 6369님 정치꾼들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국난은 정치꾼들이 만들고 해결은 국민이 했다. 이런 느낌을 딱 저는 와요. 옳은 말씀이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진짜 정치 난국을 겪는 거는 이 애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한 표를 아주 강렬하게 강직하게 이 구사를 하자지 그러니까 던져야지 너무 이제 정에 의해서 내가 그렇죠. 친하다고 혈연 학연 지연 다 그렇죠. 벗어나고. 그래서 아주 냉정한 한 표를 이 저기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과 3년 후에. 예, 노즐맨님 9월 9일 셋째 아이 태어납니다. 축하해 주세요. 와. Congratulation. 빠바바바. 애국지사십니다. 그러면 애국지사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희망을 좀 갖자. 네. 너무 헬조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우리가요. 저도 예. 저기 정치를 적고 나서 정말 잠시 이민 비슷하게 아니면 어디 가서 살아볼까도 생각했는데 외국을 다녀보면은 가슴이 그냥 막혀요. 그냥 LTE도 뭐 이거 빵빵 터지지 않죠. 너무 불편해서 정말 한국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이제 후배 중에 이제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원더풀 코리아라는 거예요. 원더풀 코리아. 왜냐하면 이사해 갖고 2시간 있으니까 전화하고 인터넷 설치하러 띵동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오. 외국엔 있을 수 없죠. 예. 그다음에 애들 학원이니 뭐 바이올린 배우는 것도 모두 학원에서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 그렇죠. 왔다 갔다 셔틀까지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서비스 비용이 한국이 선진국 대여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대는 거예요. 그렇죠. 배달이라든가 응? 전화만 하면 배달의 그냥 민족.
그렇죠. 전화만 하면은 저도 사실 인터넷으로 장을 다 보거든요. 바쁘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편리함. 그리고 미국은 쇼핑을 하더라도요. 침대를 주문을 하면 3주 후에 와요. 그다음에 텔레비전부터 뭐 세탁기까지 한꺼번에 일습으로 못 사요. 텔레비전 사는데 하루 걸리고 그다음 날 가고 세탁기 사야 되고. 숨 막혀요 진짜. 그리고 막 따로따로 오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이 빨리빨리 서비스, 이 다이내믹한 거 이런 거에 외국인들이 놀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국에 살아서 좋은 점 뭐 9가지, 10가지 이런 것도 그렇죠. 올라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잘 살려서 뭐 화끈하게 정말 뭐 국난을 극복해 보자. 이런 말씀 아까 드리고 싶어요. 6369님 말이 맞는 네. 것 같은 게 국민은 위대한데 정치인들은 위대하지 않다. 그렇죠. 한때 거기서 몸담았던 바뀌어야 돼, 거기서. 우리도 참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있는데. 한때 우리가 계속 네. 있었으면 정치가 좀 나아졌을 텐데. 아이, 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러나서 그나마 이제 좋아졌을지도 낮은 몰라요. 아하.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전반적으로 네. 음울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갈 때 진짜 헬조선인가 우리한테 여지는 없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 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네. 희망은 있다. 그렇죠. 아하. 네. 네. 알겠습니다. 희망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헬조선이라는 거는 확실히 절반의 헬조선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 전문가인 이 마이클 오슬린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 사회는 대외 환경 그다음에 재벌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면서 인구의 이제 심각함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구 우리가 절벽이라고 하는. 인구 절벽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 오슬림이 우리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이 참조를 해갖고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으로 이제 줄 수가 있고 인구가 2750년 여긴 최후의 한국인이 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2750년에는 한국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인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사회를 빨리 회복하는 것. 1000만 명이 주는 시대를 언제쯤으로 봤어요? 이 국회 보고서에서는 2100명. 210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120세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죽었나? 그때 죽었죠. 네. 그렇구나. 제가 나이를 모르고 2020년, 살았는데 2100년. 그만큼 우리 한 심각한 사회로 500년 가고 살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승복을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승복의 주역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같은. 근데 그때 이현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유세를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제 정치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제일 피해야 될 게 심파거든요. 근데 일종의 정치를 심파극으로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이 저는 더 크지 않나.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이제 유행가 가수들, 그러니까 이른바 엔카 가수들 가운데서도 막 울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감정에 과잉이 돼서. 근데 진짜 슬픔은 정말 못 참아서 잠깐 울 수는 있지만. 아니 그리고 울지 않을 때 그 비장함이 오히려 이 보는 이와 듣는 이를 울리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 너무나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몰입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양국환님 여기서 여자라는 말을 내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씀도 옳긴 옳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들이 숫자가 참 적고 여성들이 정치적인 훈련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생존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너무 과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꼭 그 여성이라서 봐줄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떤 그럼요. 점에서는 여성 의원에 대한 응원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 의원을 비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렇죠. 여성 의원이니까 참 이런 말 하기 안쓰럽다. 그렇게 아까 말씀은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실 수 들으니까 있죠. 이해가 되네. 네. 저도 이렇게 이게 그 상식적으로 안 맞으면 공을 먹는 사람이 그 정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도 자꾸만 자기가 인성이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포장지가 좋다 보면 내용물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러한 노력과 성찰 훈련을 좀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좋아요.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딱 하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했다. 그건
그렇죠.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깨끗이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들처럼 또 유권자처럼 수준 높은 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할 때 그 깔끔함 속에서 안쓰러움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 상황이 점점 격렬하고 또 이제 어떤 점에서 보면 정치인의 엔터테이너화를 요구하니까 튀면은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런데 자질이 없는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느낌은 이래요. 느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을 때 네. 지난 4.13 총선 때 정청래 의원 컷오프할 때 네. 그때도 또 나서서 정청래 의원을 앞장서서 죽였다라고 하는 구설수에 또 휘말렸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행동의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네.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무척 가슴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의원은 그런 거에다 공개고 뭐고 그냥 들이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다가 이현주 의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뜨끔하네. 김기태 의원님 튀면 성공한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8013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치쇼 참으로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도 인위적으로 끊지 않는 것 연출이 적다는 거겠죠. 전 작가님도 오늘 또 할 말도 못하고 끝 인사도 못 마치고 사라지시겠죠. 헝헝헝. 진짜 고수시네요. 8013님. 이런 분 진짜로요. 이게 네. 요 시간대는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로 해갖고 그거 이제 나중에 운동하시면서 듣는 분도 제가 많이 봤고요. 자, 네. 오늘 머무른 전 작가님의 시선은 이제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면서요. 저도 그래서 같이 휴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물론 따로따로 가는 건 확실하지만. 옆구리 부상병이네. 네. 근데 이제 1,800만 명 예. 정도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휴가를 많이 가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헬조선을 일시적으로라도 탈출하고 싶다. 오.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는 해외 휴가를 간다. 근데 그 이제 뭐랄까 찌릿한 아픔이 오히려 이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부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점에서 청년 실업률 11.2% 확실히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헬조선을 이야기하니까 이 헬조선 신드롬이 나이 들거나 뭐 또는 10대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러나 오늘은 검은 장미를. 검은 장미도 흑장미. 어젯밤에는 빨간 장미였었고 네. 오늘은 흑장미. 제가 이런 맛에 살고 있어요. 요새. 자, 정치를 또 다른 각도에서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정치에 대한 맛을 키워주는 전여욱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꼭 그래야 될 텐데 어깨가 무겁네요. 갑자기. 그래요? 뭘 무거워요. 그냥 대충 툴툴툴 털어도 나오는데. 자, 전 작가의 시선.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 앞에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듣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고 또 사과를 하면서도 또 사족을 달아요.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하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기자는 이제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너무나 친밀한 대화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글쎄 정치부 기자한테 친밀한 대화를 할 정치인이라면은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거 정답이네요. 네. 그렇긴 한데. 모든 얘기는 다 기사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만큼 얻어맞았으면 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만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속상한 게 취중 진담이라고 언중유골이라고 평상시에 생각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난 속상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야. 네. 그러니까 녹음